24년에 빠르면 3분기, 늦어지면 4분기 그 정도의 금리 인하가 있을 수 있다. 실제 기준금리 인하 여부보다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폭발하는 그 지점, 그런 것을 관찰하는 것은 더 중요해요. 둘 다 중요하죠. 둘 다 중요하고요. 다소 미국 기준금리는 한국 주식시장에 좀 영향을 주는 경향이 있고요. 물론 미국 금리는 워낙 세계 금융시장의 가이던스 역할을 하기 때문에 주식시장뿐만 아니라 나머지 시장, 부동산 시장이나 이런 시장에 다 고루 영향을 주는 건 맞습니다. 근데 한국 기준금리는 조금 더 한국 시중금리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조금 더 부동산 시장에 더 강한 영향을 줄 수 있겠죠. 그래서 언제 금리를 인하하는가, 이것을 좀 추산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자산 관리를 한다든가 포트폴리오를 조정한다든가 그런 것을 판단할 때 의사결정을 내림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좀 의견을 드려보면, 금리 언제 인하해요? 라는 질문은 물가 언제 잡혀요? 라는 질문하고 똑같습니다. 제가 신사임당에 나와서도 그렇고 아마 2022년에 23년 전망을 주제로 신사임당에 출연했을 때도 그렇게 말씀드렸을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이 표현을 1000번도 넘게 했을 겁니다. 2023년 연내에 기준금리 인하는 절대 없다. 있을 수가 없다. 기준금리 인하는 23년 연내에 있다면 그건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다. 상식적으로 금리 인하가 있을 수 없다 라고 좀 강하게 말씀을 드려왔어요. 왜냐하면 왜 금리를 인상했냐, 그걸 본질적으로 여러분 질문하시면 돼요. 왜 인상했습니까? 물가 잡으려고 했어요. 물가 잡혔습니까? 물가가 안 잡히는데 어떻게 금리를 인하합니까? 그러니까 물가 잡히는지를 봐야 되는데 물가 잡히지 않는데 금리 인하한다고, 그게 약간 헛된 기대감이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2024년에 과연 금리 인하 있을까? 이 질문은 바꿔 얘기하면 2024년에 목표하는 물가 수준으로 물가 상승률이 떨어져 줄까? 그 질문하고 똑같습니다. 물론 경제 위기를 가정하면 대대적인 금리 인하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경제 위기가 온다면, 미국의 경제 위기가 온다, 금융 위기가 온다, 중국의 부동산발 도미노 사태가 이어져서 중국 금융 위기가 온다, 부동산 위기가 온다, 한국의 부동산 PF 부실 문제가 터져버려가지고 부동산 PF발 경제 위기가 온다. 그러면 다른 얘기입니다. 근데 그걸 가정하고 이야기하면 안 돼요. 어떻게 그걸 지금 가정합니까? 벌어지지 않은 일인데. 그걸 가정하고 질문을 주신다면 먼저 답변 드릴게요. 경제 위기가 온다. 그러면 다른 거 안 보고 제로 금리로 또 내려갑니다. 금리를 급격하게 인하할 겁니다. 그때 이 시나리오는 간단해요. 길게 말씀드릴 필요가 없어요. 경제 위기가 온다. 모든 자산 가치가 폭락할 거예요. 집값도 폭락할 거고, 부동산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주식도 마찬가지, 전반적인 자산 가치가 폭락할 겁니다. 폭락하고 나면 기준금리를 거대하게 인하해요. 왜? 경기 부양시켜야 되니까. 경제 위기 상황에는 경기 부양을 위해서 금리를 급격히 인하합니다. 인하하다 보면 그때 또 자금이 제로금리로 떨어졌기 때문에 주식시장, 부동산 시장으로 대거 몰립니다. 그러면 또 역시 집값도 폭등하고 또 주가도 폭등하는 2020년에 경험했던 그런 모습이 연출돼요. 그때 팬데믹 경제 위기였고 또 경기 부양을 위해서 제로금리 도입했고, 비슷한 모습입니다. V자예요, 다. 그렇게 상상하시면 되고요. 경제 위기를 현재로선 가정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불안한 거죠. 불안 요인은 경기를 억누르는 하방 압력을 주는 침체인 것이지, L자형 침체인 것이지 V자형 위기가 아닌 거예요. 구분을 지으셔야 됩니다. 경제 위기는 이 테이블 밑으로 내려갔다 올라오는 거예요. 경기 침체는 테이블 밑으로 내려가지 않습니다. 테이블 위에서 노는 겁니다. L자로 꺼지는 겁니다.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가 아니에요. 경기 침체는 여전히 증가해요. 23년 경제가 그토록 어려운 경제라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2년보다 1.4%나 GDP가 증가한 겁니다. 23년 경제보다 24년 경제가 더 어렵다고 했지만, 그러나 24년 GDP는 23년 GDP 규모보다 늘어날 거예요. 대략
한 1%대 중후반 정도 올라갈 거예요. 또 증가해요.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 경제 위기랑 경기 침체랑은 명확하게 구분하셔야 됩니다. 제발 좀 이것은 구분하고 우리가 경제를 들여다봅시다 하는 마음에 프롤로그를 좀 명확하게 프롤로그에 썼어요. 그래서 제가 그동안에는 다른 채널에 나가서 경기 침체 옵니다라는 표현을 뭐 1000번 이상 했지만 죄송하지만 어떤 전 채널들은 뭐 썸네일에 경제 위기라고 이렇게 그 해당 유튜버가 이렇게 쓰신 경우가 많아서 경제 위기랑 경기 침체를 구분하지 않으신 경우가 있는데 오늘 영상만큼은 경제 위기라는 단어를 쓰지 마시고 경기 침체라고 명확히 고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도 그대로 나가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경기 침체 국면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요. 이런 경기 침체 국면에서는 금리를 인하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경기 침체를 유인한 거예요. 경기 침체가 와야만 물가가 떨어지는 거예요. 경기 침체는 뭐냐면 기업이 투자 규모를 줄이고 가계의 소비 규모를 줄이는 것. 기업의 투자와 가계의 소비를 더하면 그게 내수예요. 그게 위축되는 게 경기 침체예요. 위축돼야 물가가 잡힐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물가 잡으려고 경기를 악화시키는 과정이었던 거예요. 근데 말 들어보세요. 경기 침체 오니까 금리를 인하한다?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표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경기 침체 때문에 금리를 인하하는 게 아니에요. 경기 침체를 유인했다니까요. 경기 침체를 오기를 기다린 거예요. 왜 뭐 하려고? 물가를 먼저 잡으려고. 물가가 다 잡히면 이제 경기 부양시키는 거죠. 물론 경기 침체 시키려다가 예를 들어서 초과상관 다 태우면 안 되듯이 경기 침체를 유인하다가 경제 위기까지 오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금리를 못 인상하는 거예요. 더 3.5%에서 더 인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더 인상해버리면 그건 경제 위기급인 거예요. 그죠? 정부로서는 어쨌든 그런 의사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그렇게 판단하시면 도움이 되겠고요. 어쨌든 경기 침체 때문에 금리 인하한다? 이거는 아닌 것 같고요. 오히려 물가가 안정화되느냐? 그걸 먼저 봐야 되고요. 물가 안정 여부를 판단했을 때 2024년 연간 물가 상승률로 보면 미국이나 한국이나 다 목표하는 수준 2%를 상회합니다. 이건 공통적이에요. OECD도 IMF도 월드뱅크도 공통적으로 글로벌 인플레이션이나 미국 인플레이션이나 한국 물가는 뭐 한국은행의 전망도 그러합니다. 2.6%로 보고 있어요. 근데 연간 물가가 2.6% 상승률이면 재밌게도 12개월이잖아요. 12개월을 구분해 보면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반드시 그렇다는 게 아니라 약간 2.6%는 예를 들면 6월 달 물가 상승률인 거예요. 24년. 그러면 1월은 예를 들어 3, 2월은 뭐 2.9, 2.8, 2.7, 2.6. 그죠? 그리고 예를 들어 6월이 지나면 2.5, 2.4 이런 느낌이라는 거죠. 반드시 이렇다는 게 아니라 이런 느낌의 물가 상승률이니까 연평균이 2.6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2.6이 된다는 것을 전제로 연간 물가 상승률이 그렇다는 얘기는 하반기 중에는 목표하는 물가 2% 선에 부합할 수 있다. 그러면 목표하는 물가 수준 2% 언저리 2.1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숫자가 나오면 한국은행 혹은 연준 의장으로서는 이제 금리를 인하할 여건이 마련됐구나. 지금부터는 물가보다는 이제 경기 부양을 위해 노력해야지 라는 생각을 조금씩 하겠죠. 그러나 실제 금리 인하는 더 더딜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중앙은행 총재라고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섣불리 금리를 인하해버리면 왜냐하면 인기적으로는 인기를 위해선 좋죠. 정치적으로도 금리 인하를 해야 될 것 같죠. 왜? 바이든 정부가 재선하고 싶으니까 경기 부양도 시키고 싶거든요. 그래서 물가 상승률이 어느 정도 목표치에 다다르면 그러면 냉큼 금리 인하를 하고 싶을 거예요. 그런 마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또 이런 거죠. 내가 금리 인하 덜컥했다가 다시 물가가 걷잡을 수 없이 높아지고 그렇게 되면 연준의 실패, 중앙은행의 실패라는 기사를 받으면서 얼마나 고통스러울까요? 그런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것까지 생각을 해본다면
기본적으로 쉽게 금리를 중앙은행 총재로서는 내리기가 쉽지 않다. 연준 의장으로서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감안하면 24년에 빠르면 3분기, 늦어지면 4분기 그 정도의 금리 인하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한국은행으로서는 한 가지 더 눈치를 봐야죠. 물가 상승률이 목표하는 수준에 부합하더라도 또 이거 괜찮을까 뭐 이런 여러 가지 눈치를 보겠지만 역시 그동안 미국이 금리를 인하하지 않으면 한국이 먼저 인하하기가 좀 부담스러워요. 왜냐하면 한미 기준금리 격차가 2%포인트로 너무 벌어졌는데 한국이 유지하면서 미국이 인상하면 그러니까 미국이 인상하는 걸 용인하면서 그러니까 기준금리 격차가 벌어지는 걸 용인하는 그런 통화정책과 우리가 기준금리 격차를 스스로 벌려나가는 것은 다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2%포인트를 용인하는 모습, 어쩔 수 없이 그런 모습하고 내가 먼저 인하해서 2.25%포인트로 만드는 거는 좀 다른 이슈예요. 그만큼 외국인 투자자로서는 한국에 자금을 두는 게 매력적이지 않다라는 생각을 더 강하게 할 수 있고 외국인 자금 유출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기본적으로 중앙은행으로서는 쉽게 금리를 인하하리는 그런 가능성은 많지 않다. 다만 시장은 지금 23년 12월부터 이미 마음을 다 굳게 먹었죠. 곧 금리 인하할 거라고. 그거를 읽어나가는 것도 중요해요. 그 기대감만으로도 시장이 움직이거든요. 그게 헛된 기대감일지라도 그게 김칫국 마시는 행위일지라도 어쨌든 금리 곧 인하하겠네 라는 마음을 시장의 대부분의 투자의사결정자가 한다라는 얘기는 그러면 나 돈을 주식 비중을 좀 늘려야 되겠네 라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 행위니까 실제 기준금리 인하 여부보다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폭발하는 그 지점 그런 것을 관찰하는 것은 더 중요해요. 6개월 전 혹은 9개월 전 그 정도 사이에 그런 분위기가 많이 형성되거든요. 그러니까 24년 1월 혹은 23년 말 산타랠리를 기대하면서 기준금리 인하 있을 거야. 이런 기대감이 폭발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근데 그것도 시장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관찰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실제 그것은 그거고 기준금리 인하가 있을까를 또 보시는 것은 두 가지를 양손에다 놓고 저울질을 스스로 하시면 어떨까요? 그냥 이쪽에 휘둘려 다니지 마시고 이쪽에 휘둘려 다니지 마시고 왜냐하면 이렇게 됐다가 또 위험한 건 뭐냐면 기준금리 인하 있을 거야 기대감이 막 폭발하는데 또 물가가 발표되는데 예를 들어 다시 반등해요. 그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기자회견 때 금리 인하 절대 없습니다 올해. 예를 들어 이런 표현해요. 그럼 시장은 또 김칫국 마셨네 하면서 또 실망하고 떨어져 나가거든요. 그런 현상이 기대했다가 오해였구나. 기대했다가 또 오해였구나. 기대 오해, 기대 오해. 이게 반복됐던 장이에요. 23년이. 그러고도 23년 이 12월에도 또 그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여러분 같이 가늠하시면 도움이 되겠다.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